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정치 보복 프레임을 제시하자마자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 의혹은 논외가 되고 정치 싸움으로 가는 모양새인데 이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이 뭔지 임소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임소라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의 보복 주장 이후에 오늘 측근들이 일제히 같은 주장을 특히 아침 라디오를 통해서 다 쏟아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 측근인 김두우, 김효재, 이재호 전 의원 등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모두 정치 보복을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 전 대통령 쪽이 뭐랄까요? 전면전 이렇게 나선 것 같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아까 뭐 저희하고 잠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급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해놨더군요. 네, 맞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진술과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법률적인 대응만으로는 버티기 힘들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요. 무엇보다 여론이 이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JTBC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시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해야 한다라는 쪽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본인은 아무튼 모든 의혹에 대해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상 여론은 분명히 뭐 좋지 않고 구체적인 정황이 무엇보다도 이제 그 신복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아무래도 좀 결정적이지 않았냐 하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제 메시지는 여론 싸움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을 보수 진영을 결집시켜서 뒤집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를 대부분 적폐청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걸 정치 싸움으로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결국 3대7 정도로 불리한 구도를 정치 싸움, 진영 싸움으로 바꾸면 5대5까지 가능하다 이런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5대5라는 그 숫자 계산 사실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신봉하고 있는 그런 구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게 통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대응 방식은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창 이제 탄핵 국면에서 바로 그런 전략을 많이 썼었죠. 정치 보복 프레임. 지속적으로 썼는데 그게 통하지는 않았었고 이번엔 글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선 상황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사실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국정농단 쇼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런 정치 보복 프레임이 설 여지가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지난 대선 이후에 사실상 보수 진영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마음 둘 곳이 없는 보수 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유한국당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을 정권의 사냥개 이렇게 극언을 사용했는데 역시 이제 같은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 싸움으로 가면 결국 정당한 법 집행은 보복 수사라는 프레임에 가리워지기 때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꺼내 든 것도 여권을 링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 마치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 수사의 배경인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 보수 진보 구도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적당하고도 맞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의도가 그야말로 통할 것이냐 아니면 꺾일 것이냐 이걸 뭐 당연히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정황과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충분히 제시를 하게 된다면 정치 보복 프레임이 설 자리가 없을 테고요. 반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 전까지 계속해서 정치 싸움으로 흐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소라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